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자산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출석해 검사 및 판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속하지 않은 제3의 후보가 뛰어들 경우 판세가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가까이 대치하던 중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해 60대 유대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명문대의 동문 자녀 우대 제도 레거시 입학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팀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오랜 전통을 깨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내일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8억 달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내년에 12개 나라의 제외 공간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경쟁 속에서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반도체 기업 인텔에 30에서 40억 달러를 들여 군사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건 스테일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겸 미국 주식 담당 주석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은 최근 미국 증권 시장의 상승세가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파티시에 김나래 씨가 프랑스 레스토랑 가이드 고에 니요가 선정한 올해의 파티시에 선정돼 화제입니다. 제9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요일 자산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출석해 검사 및 판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며 트럼프가 가치 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의 변호사 제시 빌러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판사의 편향성이 정작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 뉴욕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 출두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이것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재판을 맡은 아서 앤고론 판사에 대해서도 그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사기는 내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고론 판사는 이것은 정치 집회가 아니다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제시켰습니다. 앤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당신의 의뢰인을 통지해달라며 그럴 수 없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추론을 끌어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법정에서 당신들이 나를 하루 종일 이 법정에 세우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가량 부풀려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그는 횡설수설했고 모욕을 퍼부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라며 서류 증거들은 그가 자산을 거짓으로 부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변호사 제시 빈널은 월요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을 사취했다는 제임스 장관의 핵심 주장은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No banks ever said that they fell victim here. This was something where President Trump and his company always acted appropriately, and the banks who received these statements, they acted appropriately too. They did their own valuations. 빈널 변호사는 적절한 가치 평가를 얻으려면 의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빈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피고인에 대한 판사의 속보이는 편향성이라고 지적합니다. 빈널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미국의 법치주의에 끼친 영향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누구든지 법정에 들어서면 공정한 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빈널 변호사는 좌파 중 일부는 앵고론 판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파 중 일부는 판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judge made up his mind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And much more than Donald Trump, what's being hurt right now is the rule of law in America. 한편 수요일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속하지 않은 제3 후보가 뛰어들 경우 판세가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케네디 후보는 2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5%, 조 바이든 대통령은 33%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 대결일 경우에는 트럼프가 6개 경합주 중 네바다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서 바이든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후보가 포함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주는 네바다와 조지아, 미시건 등 3개 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대결의 경우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섰지만 케네디 후보가 출마한다면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의 지지율이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상대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트럼프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답변은 39%만 나왔습니다. 케네디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트럼프 지지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도했던 전날과 달리 뉴욕타임스는 작은 변화가 경합주의 선거 판도를 좌우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우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가까이서 대치하던 중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해 60대 유대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5일 오후 카운티 내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69세 남성 폴 캐슬러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사관실은 부검을 끝낸 뒤 사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 부상, 즉 타살로 결론지었습니다. 보안관실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20분께 대로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현장의 교차로에서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인근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머리를 다쳐 바닥에 누워있는 캐슬러를 발견했고 한 목격자는 그가 반대측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누구인지, 몸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슬러와 함께 있었던 한 목격자는 지역방송 ABC7 인터뷰에서 그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폴을 때렸고 폴이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역 LA 유대인 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런 베스 LA 시장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망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큰 타격을 줬다며 우리는 폭력과 증오가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명문대의 동문자녀 우대 제도인 레거시 입학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토드 영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동문자녀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상원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레거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워싱턴 DC 정가에 확산됐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연방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인종을 학생 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위헌 결정 이후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거시 입학제도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민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의 요인으로 동문 가족이나 고액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을 지목했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영 의원은 미국은 귀족 제도가 아닌 기회의 나라라며 레거시 입학 제도는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지원자들을 위해 재능 있고 명석한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오랜 전통을 깨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N과 NBC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공화당 내에서 큰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편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수요일인 내일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월요일 NBC 나이틀리 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없는 반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화당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곳이라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중립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을 깬 레이놀즈 주지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그녀가 공화당이 트럼프를 넘어서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드산티스를 지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드산티스는 킴이 아이오와 사람들이 사랑하는 훌륭한 리더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면서 최근 공화당 경선에서 2위 자리마저 니키 헤일리에게 빼앗긴 그는 레이놀즈의 지지 발표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th 소셜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에서 레이놀즈를 불충성하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레이놀즈의 발표가 나온 후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2024년 대선이 정상대 미치광이의 선택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백악관 공보비서관을 지낸 샌더스는 수요일 플로리다주 하이알레아에서 열리는 집회에 트럼프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3차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더 이상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상대 미친 것의 문제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좌파는 미친 짓을 배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든 트럼프 시대의 정상적인 정책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입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8억 달러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오늘 상하원의 민주공화 지도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118억 달러 처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118억 달러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안보 예산안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나 군사물자가 아닌 정부와 경제 운영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직접 지원은 전장 성패와 불가분한 관계로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이 늦으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장관들은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수의 100%가 넘는 금액을 군사 분야에 지출하는 등 모든 국내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고 있어 정부와 경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들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할 수 없게 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국가들을 향한 러시아의 침범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공화당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내년에 12개국의 재외공관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의 내년 공관 개설이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격인 분관이, 나머지는 정식 대사관이 설치됩니다. 자메이카와 조지아는 기존에 설치됐던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잠비아, 시에라리온, 자메이카, 수리남은 공관을 없앴다가 재개설하는 사례입니다. 공간 개설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외교부 정원도 40명가량 늘게 됩니다. 외교부는 공간 개설 요원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파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정식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대국들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해 오고 있고 공간 개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개설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미중 경쟁 속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수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정통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투입된
예산 53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군사용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텔 공장 단지에 30억에서 40억 달러를 들여 군사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자금은 반도체법 아래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편성된 생산 보조금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생산 보조금 외에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금에는 132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텔에 대한 이번 투자를 통해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취약점을 가진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텔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돼 다른 반도체 기업이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방 상원의원 3명은 지난달 지나 러먼도 연방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저널은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국내 반도체 공급업체 기반을 다양화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시장 상승세는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고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 겸 미국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이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내내 주식시장의 약세 전망을 유지해온 윌슨 전략가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기술적 또 팬더멘털과 관련한 뒷받침이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울한 실적 전망, 거시지표 약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악화 등을 제시하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찾기 힘들다면서 최근 상승은 지속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약세장 랠리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 설문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 전략가로도 선정됐던 윌슨은 국채 수익률 하락이 연준이 내년 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호재성 해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채 발행 지침과 경제 지표 약세와 더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을 끝낼 수 있다고 암시한 후 투자 심리가 호전돼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가 약 6% 상승했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위협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가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파티시에 김나래 씨가 프랑스 레스토랑 가이드 고에 미요가 선정한 올해의 파티시에로 뽑혔습니다. 1972년 만들어진 고에 미요는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권위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요리, 제과, 소믈리에, 홀 매니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인재 발굴 차원에서 내일의 위대한 셰프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에 미요 측은 김 씨에 대해 제빵계의 새로운 물결을 구현하는 데 있어 소박하면서도 독자적인 예술성을 갖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파크 하얏트 파리방돔에서 셰프 파티시에로 일하는 김 씨는 여성이자 동양인으로서 주방에서의 일은 절대 쉽지 않았다며 이런 기회를 주신 고에 미요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9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한인 정치인 협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후원하는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은 세계 각국의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거주국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여 개국 80여 명의 현직 및 차세대 유망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올해 포럼은 우리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순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패티김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 등이 참가하며 조지아주에서는 홍수종 주 하원의원, 존박 브룩헤이븐 시의원, 마이클 박 귀넷 카운티 예산결산 상임위원이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